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9장 제3절 국제범죄 346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범죄의 개념입니다. 국제범죄는 두 개국 이상에 걸쳐 조직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집단이 마약, 위패, 밀수, 인신매매, 사기 등으로 국가 안보와 국제질서를 침해하거나 국제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조직범죄는 이러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현상이며, 국제범죄 조직은 이를 실행하는 비국가 조직체를 말합니다. 발달 배경은 세계화, 금융자유화, 교통 IT 발달로 국경 이동, 자금 세탁,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해지면서 급속히 확산되어지는 글로벌화 최대 어떤 수혜자로서 국제범죄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범죄의 세계화, 즉 네트워크화, 또 범죄 집단 간의 국제적인 연계 및 협력 강화, 헌법기업 위장, M&A, 부동산 등으로 해서 추적이 곤란하다. 합법적인 기업 위장으로 해서 추적이 곤란하고, 또 무기, 중화기, 대량 살상 무기 밀매, 테러 연계로 국가 안보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고, 조직 내부는 수직적 위계와 엄격한 규율, 철저한 분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범죄의 유형에는, 국제범죄는 먼저 국가 간의 경제를 넘나들면서 통화, 신분 위장, 자금, 물자, 무기, 마약 등 핵심 안전 요소를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는 이제 위조 지폐라든가 불법 물입국, 그 다음에 위조 여권,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밀수, 마약,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국제범죄의 유형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제범죄는 신분 위장이라든가 자금 은닉, 밀반출입, 위험물 유통을 통해서 국가 안보와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초국경적인 조직범죄의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조직범죄는 범죄 세력 확산으로 인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밀수, 불법 거래로 지하 경제를 확대해서 시장 질서를 결함하고 있고, 또 탈세, 불법 자금 해외 유출로 국가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 간의 국제적인 결탁과 무기 거래로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 자금을 합법 재산처럼 위장, 은닉하는 자금 세탁을 금지하고, 역외 금융, 위장 대출, 허위 무역, 위장 기업 등 수법을 처벌 대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징역, 벌금 병가와 범죄 수익 몰수, 추징을 통해서 범죄 이익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훼손, 시장 질서 붕괴, 국가 재정 유출, 안보 위협, 이런 유형들이 자금 세탁 차단과,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자금 세탁 차단과 범죄 수익 박탈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범죄 조직들은 미국의 마피아는 이제 마약, 도박, 매춘, 사이버 범죄 등 기업형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시칠리아 마피아는 산적, 비밀결사 기원에서 기원이 이루고 있고, 전통적인 조직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칠리아 마피아는. 러시아 마피아는 무기 밀매, 매춘, 기업화, 합법 위장, 전직 정보 및 군 인력을 활용해서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야쿠자는 이제 마약, 도박, 전후에는 이제 기업화, 국제화를 이룬 상황이 되었고요. 삼합파는 중국 비밀 결사가 기원이 되었고, 홍콩, 대만을 기반한 국제범죄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기타 등 멕시코 카르텔은 미 국경 중심의 대규모 마약 밀매를 통한 막대한 수익을 통해서 국제범죄 조직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연대의 특징은 마약, 무기, 인신,
매매, 사이버 범죄 등 중심의 글로벌 분업 공급망을 형성하고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마피아와 이제 멕시코 카르텔이 미국의 마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탈리아는 남미 조직과 해서 유럽 코카인을 독점하고 있고요. 미국과 이탈리아, 러시아 무기 조직은 이제 중동, 아프리카에 대한 무기 공급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삼합회는 차량, 절도, 밀수에 중심을 두고 있고 야쿠자와 삼합회 또 타 지역 조직은 전 세계의 마약망을 확장하고 있고요. 동아시아 조직 간의 매약 연계해서 마약, 미리국,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 조직들이 초국경적으로 결탁해서 마약, 무기, 자금 세탁 중심의 세계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국제 범죄는 과거에 단순 치안 문제로 인식됐으나 1995년에 빌 클린턴 행정부의 미국이 이것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안보 의제로 부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치안 역량에 따라서 법 집행 기관 중심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은 범죄가 초국경 조직화됨에 따라서 정보기관의 개입과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 팔레모 협약을 채택해서 국가 간의 협력을 제도화했고요. 결론적으로 국제 조직 범죄의 대응은 정보기관의 국제 정보 공유와 법 집행기관의 수사, 처벌이 결합된 통합 체계가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국제 범죄 조직들이 대량 살상무기 관련해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은 분쟁과 내전을 심화시키고 테러 조직에 유입될 경우에 세계 평화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제 안보 핵심 감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화학, 생물 또 생화학 무기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량 살상무기는 확산 차단을 위해서 이제 조지 W 부시 정부 주도로 시작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죠. 이것은 이제 의심 선박, 항공, 육상 수송수단을 정선, 검색하는 국제 공조 체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보 공동체의 판단이 정책적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는 비국가 행위자의 WMD 확산을 범죄화하고 각국의 수출 통제와 형사처벌 입법을 요구하고 있고 해상 불법 행위 억제 협약인 SUA는 해상 운반 차단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가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집행의 한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제 대한민국은 초기 신중 입장에서 2009년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에 PSI에 전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약 유통입니다. 마약 유통은 반정부 무장조직과 범죄 집단의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생산, 밀매, 자금 세탁이 국제적으로 조직화, 진흥화되면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초국가적인 범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일대의 황금의 소승달에서는 무자헤딘과 탈레반 잔존 세력이 아편 헤로인을 대량 생산하고 있고 태국, 라오스, 미얀마 접경의 황금의 삼각지대에서는 샨 연합군과 군소 무장 조직이 헤로인 생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헤즈볼라는 레바논 산악지대 마약 생산에 관여하고 있고 빛나는 길은 이제 코카인 생산과 연계된 테러 범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접경은 코카인 주요 공급지이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한국의 트라이앵글 구조의 실업봉 유통망과 함께 중국이 신흥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운반 방식은 이제 국제우편, 여행자 이용, 전자상 거래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요. 국제금융망을 이용한 성금과 돈 세탁에 용이해지면서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죠. 각국 정부와 미국 연방수사국 등 수사기관은 국제공조와 대규모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마약 범죄는 여전히 조직화, 세계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약은 천연, 합성,
반합성 물질로 다양하게 제조되고 있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각성, 억제, 환각 효과를 유발하고 강한 의존성과 사회적인 폐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나무에서 추출한 코카인, 양기부에서 유래한 헤로인, 코카인을 가공해서 흡입하는 크랙, 강력한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 합성 환각성 약물 엑스터시, 그리고 대마초 등이 이제 널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메스암페타민은 필로폰, 히로뽕 등으로 불려지고 있고 동아시아 일대에서 제조 또 소비망의 중심 약물이 되고 있고요. 코카인과 헤로인은 각각 강력한 각성, 마약성 진통, 의존 작용을 나타내고 엑스터시즈는 클럽, 파티 문화에서 확산된 합성 환각 각성제입니다. 대마초는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화 추세이나 한국은 여전히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 환경적으로는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구분되고 있고 양리 효과에 따라서 각성제, 억제제, 환각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즉 마약류는 유형과 효과는 다르나 공통적으로 중독성과 범죄, 보건 문제를 유발하는 고위험 약물군으로 관리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약은 이제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초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약 문제는 본질적으로 범죄, 보건 영역의 국내 사안으로서 국가 존립을 직접 위협하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러한 국제 마약 조직 역시 국가 파괴가 아니라 시장 확대와 지속적인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 내용은 국민 보호와 중독자 치료, 교정 등 사회 보건 관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마약이 해외 비밀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막대한 범죄 수익이 국제 조직 범죄의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해외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커져서 국가정보기구가 정보활동 차원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통합 관리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보호하도록 제정되었고 제조, 매매, 소지, 투약, 밀수 등 전 과정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중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은 기본적으로 보건, 치안의 문제이지만 국제 유통과 조직 범죄 연계성 때문에 정보, 안보 차원의 보조적 대응이 병행되는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제 마약 중독자 관리와 범죄 감소를 위해서 대마초 중심의 제한적인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치료 목적의 소량 판매를 허용했고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생산, 유통, 판매의 전면 합법화를 실시했고 캐나다, 미국과 일부 주,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 그 다음 태국, 독일 등도 재배, 소지, 판매를 허가제 또는 수량 제한 방식으로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단일 마약협약, 항정신성 물질 협약, 마약 항정물질 불법 거래 방지 협약 등 3대 협약을 통해서 생산, 유통, 통제와 국제 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제 마약과의 전쟁 선포, 조직 소탕, 대체 작물 지원 등 강력 단속과 예방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국가별 합법, 불법 기준 차이로 인해서 국제 단속의 혼선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마약 관련된 범죄 인도, 마약뿐만 아니라 국제 범죄에 대한 범죄 인도 협약인데요. 범죄 인도 협약은 국내에 체류 중인 범죄인을 상대국 요청에 따라서 소추, 재판, 형집행 목적으로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양국 모두에서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되는 범죄일 때만 가능합니다. 인도는 공소, 형집행 시효 완성, 동일 사건 재판 확정, 범죄 혐의 부족, 인종, 종교, 정치적인 이유의 박해 우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거절할 수가 있고요. 자국민, 국내 발생 범죄, 국내 재판, 복역 중 또 제3국의 처벌 완료, 비인도적인 사유 등은 임의적인 거절 사유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정치범은 제외하되 국가 원수를 위해한 행위라든가
다자조약성 의무 범죄라든가 다수 생명, 신체 침해 범죄는 예조로 인도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도피한 범죄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법무부 심사를 통해서 외교부를 경유해서 상대국 요청 절차로 인도를 청구하며 필요시 긴급 구속, 추가 처벌 동의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은 이제 1999년 범죄인 인도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1년 이상 자유형 대상 범죄와 미수, 공범까지 포함해서 상호 인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범죄조직의 국제안보의 문제인데요. 국제범죄조직은 이제 범죄는 비교적 최근에 국제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미국은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국가정보기구 개입 여부는 각국의 이제 치안 수준과 법 집행 역량에 따라 달라지고 치안 체계가 견고한 경우에는 주로 경찰, 사법기관 중심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의 초국경성과 정보 필요성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가 국제 조직 범죄를 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유엔은 2000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팔레모 협약을 채택하여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대한민국도 다수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조직범죄의 대응의 핵심은 국가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 수사 체계 구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국제범죄 대응입니다. 대응인데 한국은 이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국제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보안 119를 통해서 정보통신망 사고 대응, 예방, 교육과 보안 인증을 수행하고 있고요. 1995년 출범한 국제범죄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국제범죄 동향 수집, 분석, 국내 유입 차단, 정책 지원, 해외 정보 수사기관과의 공조, 마약 위패, 자금 세탁 등 전문 정보 수집과 대국민 예방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할 범위는 마약, 밀수, 위조, 화폐, 불법 입국, 금융, 사이버 범죄, 국제 조직 범죄의 전반입니다. 주요 정보 수집 대상은 이제 북한, 중국발 마약 밀반출, 중국산 농산물, 가짜 의약품 등 밀수, 러시아 경유 무기 밀매, 북한 위조 달러 유통, 여권 위조를 통한 불법 입국, 범죄 자금의 국내 투자형 자금 세탁 등입니다. 한편 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수사를 통해서 마약 등 조직범죄를 직접 단속 처벌하고 있고 정보와 수사의 이원적인 협력 체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9장 제4절 사이버 범죄 358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